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시나요? 저도 오랜만에 저번에 이제 개봉하는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어요. 요즘에 굉장히 조금 이제 그게 유행이죠.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나요? 김고은 씨가 무당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최민식 씨가 직원으로 나오고 또 유해진 씨, 이도현 씨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오시는데요. 제가 참 영화를 오랜만에 이 무당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봤고 또 영화가 굉장히 잘 된 부분이 많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영화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영화를 그냥 재밌게만 볼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양택이라고 합니다. 양의 기운. 살아있는 사람은 양의 기운. 따뜻한 기운이죠. 그 집택자. 사람이 사는 양의 기운이 사는 집을 양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돌아가신 분의 집은 산소가 되겠죠? 근데요. 이 산소를 음택이라고 합니다. 그쵸? 음의 기운. 돌아가신 분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택, 돌아가신 분의 집이다 이거죠. 우리도 집이 있듯이 돌아가신 분도 집이 있습니다. 그게 산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택, 양택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요. 집이 편안해야 이렇게 조금 가화만사성, 그죠? 살아있는 터가 이 집이 편안해야 되는 일도 잘 되고 또 건강도 하고 가족들이 또 화목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풍수지리설이 있는데 이 음택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분이 그 집이 편해야 이 산소자리, 묘자리가 되는데요. 이 돌아가신 분의 거처 하는 집이 편해야 이 돌아가신 분이 편안하게 살면서 자손들이 잘 된다 이거죠. 자손들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파묘라는 영화에서도 보셨듯이 묘를 파묘 이 묘를 이제 이렇게 만지는 거죠. 건드리는 거죠. 묘를 이제 건드리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정말 사실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에 이제 김고은 씨가 굉장히 떠오르는 핫한 인물이기도 한데 약간 이 나이가 연령대가 너무 젊다 보니까 조금 무당으로서의 그런 뭔가 이렇게 조금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약하지 않았나 그것만 조금 약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영화가 리얼리티하고 굉장히 사실적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묘사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을 근거로 해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굿의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이 영화가 주는 교훈이 그런 파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왜 파묘를 하면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이고 돌아가신 망자, 돌아가신 조상들, 귀신, 돌아가신 분이 사는 곳은 음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택도 집이고 양택도 집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집을 아무 허락 없이 막 건드리면 싫잖아요. 그죠? 좋지 않겠죠? 죽은 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돌아가신 분들도 본인의 집인데 아무 허락 없이 아무 고하지도 않고 막 건드리면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파묘를 예를 들면 이렇게 묘자리를 건들면 우리가 산소탈이 났다. 산소에 바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산소바람, 산소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산소를 건드린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묘자리가 있어요. 묘자리가 있는데 이 묘가 30년이 됐고 50년이 됐고 혹은 100년 이상 이렇게 오래된 묘래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50년, 100년 됐다 이거예요. 묘자리가 오래됐어요. 근데 이 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이 안착이 되는데,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근데요, 이 묘는요, 1000년이에요. 1000년 이상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논하게 되는데, 이 묘자리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참 오래된 묘자리인데, 이 묘를 이렇게 안착이 돼 있고 이렇게 좌정이 돼서 잘 아무 탈이 없는 묘를 갑자기 우리가 뭐 살아있는 사람이 자손이 이장을 한다든지 합장을 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묘를 건드리게 되면 삽을 뜬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묘에 삽을 뜨는 순간 뭐가 같이 뜨냐면요, 사자가 같이 뜨게 됩니다. 사자라는 거는 저승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사자가 오죠. 사자가 데리러 오죠. 망자를.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리러 오는데, 그거와 똑같이 예를 들면 이 가만히 잘 있던 오래된 묵은 그 묘자리라도 삽을 뜨는 순간 사자가 뜬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삽을 손을 대는 순간, 이 묘를 손을 대는 순간 이렇게 사자가 뜨는 일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망자가 다시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집안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3년이 지나야 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3년이 지나야 조금 부정이 가신다. 우리가 상문 부정이 조금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말과 똑같이 또 우리 무속계에서는 3년 내에는 예를 들면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천도제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진호기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진호기를 하는데, 이 진호기를 할 때 3년이 지나면 탈상이 됐다고 해서, 상을 벗었다 이거죠. 탈상이 됐다고 해서 사자를 노는 경우가 드뭅니다. 혹은 예를 들면 3년이 지났어도 그 집안에 우환이 끓거나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거나 병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짚어봤을 때, 아, 그 집안에 사자가 아직까지 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자를 놀아줍니다. 근데 3년 안쪽으로는 반드시 사자를 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옥인지 진진옥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3년 안쪽으로 사자를 노는 이유는 부정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사자가 아직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자를 꼭 놀려준다, 이렇게 하는데, 100년이 된 산소래도 혹은 몇십 년이 된 산소래도 삽을 뜨는 순간, 이 산소를 건드리는 순간 사자가 뜨기 때문에 다시 사자바람이 난다, 묘바람이 난다, 산소바람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소의 바람이 불을 때에는 집안에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누가 3년 안에 이 산소를 건드리고 나서 3년 안에 갑자기 누가 죽는다든지, 집안 사람이 누가 죽는다든지, 3년 걸러서 또 3년 안에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줄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죽어나간다든지, 혹은 말을 잘 듣던 자손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갑자기 이상해져. 갑자기 막 탈선을 해. 그런 이상한 변개한 일들이 생겨요. 어머, 우리 애가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산소를 건드려서 산소바람이 나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이 산소바람, 묘바람으로 보는데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산소를 건들게 되면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아픈 사람. 어떻게 아프냐면 암으로 많이 나와요. 암 진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우리 집안 내력은 암이 없는데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암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또 사고수나 병고수가 많이 또 생기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이나 영업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갑자기 일이 안 돼서 형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또 이 산소 바람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산소를 한번 손댄다? 왜 손대냐면요, 요즘에는요, 어르신들이 이제 부모 세대에서 점점 이제 산소를 관리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산소를 관리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 죽으면은 우리 자손들은 우리 자식 대에서는 산소를 누가 또 손을 보겠어. 누가 또 찾아보겠어.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있을 때 산소를 정리를 하고 가시자. 왜? 자손들이 편하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산소를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 모아서 합장을 하고 이장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파묘죠. 그렇게 파요. 묘를 파요. 그렇게 건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식 잘 되라고 혹은 자식들 편하라고 건드린 일이 파묘를 이렇게 산소를 만지신 일이 결국은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망해라 라는 말과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산소를 건드리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혹시라도 그래도 사정이 있잖아요. 집안마다 어쩔 수 없이 산소를 건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길이 나서 혹은 뭐 팔려서 그 산이 팔려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그래서 산소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산소에 고해야 돼요. 고하시고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천도를 하셔야 돼요. 이 망자를 이 건드리는 산소의 주인 그 망자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면 탈이 없으니까 그냥 건드리거나 그냥 뭐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망자도 흔들리고 막 자손 그 망자의 DNA로 인해서 그 파장 DNA라는 건 그 파장입니다. 파장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냥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고하시고 이렇게 망자를 좋은 곳에 극락왕생 시키시고 난 후에 산소를 건드리시는 게 옳은 방법이시다. 그거는 천도를 해드리는 방법이다. 망자를 극락왕생 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묘를 건드리는 순간에 이 사자가 뜨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다시 그 집안에는 초상이 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은 지 1일째 되는 날과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초상이 다시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문 부정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자손들에게 해가 안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산소 잘못 만지면 3대가 영향을 받는다. 3대가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3대까지도 못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 끊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묘를 잘못 건드리면 대가 끊기고 이 흉흉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요 거꾸로 묘를 잘 쓰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묘를 잘 쓰면 뭐 아니면 도예요. 굉장히 잘 되거나 굉장히 뭐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뭐 평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치만 이제 만약에 묘자리를 하나 잘 쓰면 우리가 막 3대가 막 계속 잘 되고 묘자리를 한번 잘못 쓰면 3대가 이렇게 꺾이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묘에 가는 거는 산소에 가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소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윤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윤달이 오는데요. 우리가 윤달이면은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달에 뭐 이장을 하고 합장을 했는데 탈이 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윤달에 했는데 왜 탈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달에 한다고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상님의 묘를 건드리지 않는 게 우선이고 일단 만지지 마시는 게 우선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꼭 혹여라도 꼭 산소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드릴 일이 있으실 경우에는 꼭 이렇게 조상님을 극락왕생 시켜드리는 방법으로 천도를 해서 보내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합장을 하거나 이장을 하거나 건드리시는 게 옳은 방법이다. 이거를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파묘라는 영화 제가 진짜 처음부터 막 눈에 불을 켜고 봤어요. 이 영화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봤어요.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뭐 사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들으면 좀 재미없잖아요. 내용이 좀 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막 그 1분 1초를 막 너무너무 막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은데, 약간의 이제 조금 오바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왜냐면 막 파묘를 하는 순간 갑자기 죽어버려.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영화다 보니까 너무 급박히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무당이면서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떤 묘자리에 관한 파묘에 대한 얘기지만, 또 뭐 일제 시대의 그런 얘기도 이제 섞여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훈이 되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묘에 대해서, 산소 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참 뿌듯하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냥 영화를 끝낼 게 아니라, 또 혹은 앞으로 어떠한 이제 집안에 이런 산소의 이상이나 뭐 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게 교훈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고은 씨에 대해서 한번 사주를 나중에 읊어볼 건데요. 여기에서 김고은 씨가 젊은 어린 무당으로 나오셨는데, 이도현 씨라는 분이 이제 법사 같은 역할로 나왔어요. 같이 이제 무당이지만 법사 같은 역할로 나왔는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저 사람 무당 같다. 저 사람이 무당하면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도현 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그분이 그런 신기가 세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고은 씨가 더 유명세가 있고, 또 부각을 시키는 그런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중에서, 이 네 분 중에서 김고은 씨, 최민식 씨, 유해진 씨, 이도현 씨, 이 네 분 중에서 진짜 무당감은 이도현 씨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조상님의 은덕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또 조상님도 한번 찾아뵙고, 뭐 제사도 잘 지내시고, 또 천도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그런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 대신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